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 하명에 따른 것이냐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헌재의 결정 내용부터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이 독자적인 것으로서 대통령이 국회가 뽑은 사람에 대해서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서 임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은 권한인 동시에 헌재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이 헌법상의 의무라고 또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합의가 확인돼야 임명한다는 이 최상목 대행 측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정당이 추천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다른 정당이 합의한 경우에만 선출하는 이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국회 측 청구에 대해서는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각하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헌재가 구인 체제를 갖출 가능성이 커진 것 같은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최상목 대행이 만약 헌재 결정에 따라서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을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는 완전한 구인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 재판부 8인의 재판관들은 새로 임명된 마은혁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참여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참여가 결정이 된다면 그동안의 변론 내용 숙지를 위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 번이라도 변론에 참여를 했어야 선고에 관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 상황이라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되더라도 이 기존 재판관 8인이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번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 선고 결과에 대한 윤 대통령과 국회 측 반응도 나왔습니까? 네, 우선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 심판 의결 종족수 6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야당의 하명에 따른 결정을 한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과 여야 합의라는 이 헌법적 가치도 무시하며 정치적 셈법과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헌재의 결정은 정치적인 의사표현일 뿐이라면서 최상목 대행에게도 마은혁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또 덧붙였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추가 자료를 재판부에 내면서 물밑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어제 재판부에 정치인 체포 등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군 지휘관들의 진술 조서를 참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철저한 보안 속에서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가 이어지는 만큼 선고까지 양측의 여론전 그리고 물밑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헌재가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한 게 위헌이라는 판단도 내놨죠? 맞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감사원이 최근까지 선관위를 상대로 벌인 인력관리 실태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살펴달라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은 행정부 내부 통제 장치라면서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직무감찰을 허용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